자, 시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시력을 측정을 할 때는 원거리 시력과 근거리 시력을 모두 다 측정을 하고 이 두 가지 시력이 모두 다 정상인지 아니면 한쪽에 어떤 문제가 있진 않은지를 이제 비교를 해서 혹 이제 둘 중에 어느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시기능 이상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유추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원근거리가 모두 다 정상이다라고 한다면 시력에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원거리는 괜찮은데 근거리가 문제가 있다. 근거리 시력이 저하가 되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근거리는 조절과 관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절과 관련한 대표적인 증상인 노안이라든지 아니면 조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폭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조절과 폭주와 관련한 어떤 장애를 발생시킨 어떤 원인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시 같은 경우에도 모든 원시가 그런 건 아니고, 원거리 시력은 괜찮다라고 하면은 원거리에서의 어떤 비정시를 보정할 정도의 조절력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근거리를 보기 위해서는 조절이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조절력 값은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한 중등도 뭐 상대 원시 정도의 어떤 그 원시도를 가진 그런 이제 원시암 같은 경우에 이런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참고로 고도의 어떤 강도의 원시는 원근거리 다 시력이 다 안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원시 중에서도 한 중등도 상대 원시 정도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증상을 호소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원거리 시력이 안 좋고 근거리 시력은 괜찮다. 그럼 원거리 시력이 안 좋은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근시가 안 좋겠죠. 그죠? 안 좋고. 그리고 이제 가성근시도 증상 자체는 이제 근시예요.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다시 진성근시로 이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근시 상태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시력이 좀 안 좋은 그런 눈이 가성근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거리, 근거리 모두 다 안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고도의 강도의 근시나 원시, 그리고 난시는 모든 거리에서 시력이 다 안 좋잖아요. 다 이제 겹쳐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강도의 근시, 원시, 그리고 난시, 그리고 혹 감각계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모든 시력이 다 안 좋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거리, 근거리 시력을 비교를 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이런 식으로 진단을 이제 문제가 있지 않은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한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안기능이 정상이다. 그러면 원근거리 다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원거리 시력은 괜찮아요. 근데 근거리 시력이 안 좋다. 그럼 조절 폭주장애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노안, 조절 폭주장애, 그리고 한 중등도의 원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시는 멀리가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원거리가 안 좋고 근거리가 괜찮다. 그러면 근시, 가성근시 이런 거 의심해 볼 수 있으니까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원거리 시력은 괜찮아요. 근거리 시력이 불량하면 조절 폭주장애, 그 다음에 노안, 중등도의 원시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모두 다 안 좋다 그러면 강도의 어떤 근시, 원시, 난시, 감각계 장애 이런 거 의심해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한 시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는 나한 시력을 측정을 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읽히고 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그 시표를 기준으로 해서 시력을 표기를 하잖아요. 보통 시표 줄에 있어 가지고 절반 이상 읽을 수 있다면 그 다음 줄에서 검사를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이제 오랜 시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기본적으로 한 3초 정도의 시간을 두고 동일한 그 간격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렇게 검사를 쭉쭉쭉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는데 혹 시력이 0.1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서부터는 검사 거리를 단축한다든지 그 방법을 통해서 쭉 그 다음에 어떤 시력 검사하는 방법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력을 표기하는 방법이 있었었는데, 이제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그 표기하는 방식대로 표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이제 표기법을 보고도, 이 사람의 눈의 상태가 어떤 건지 해석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눈을 검사했다라는 것을 먼저 적어 주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 눈을 검사했다라고 하면은 OD 이렇게 적어 주실 거고, 이 사람의 나은 시력이 0.1이었다라고 하면 앞에 가장 먼저 나은 시력을 적어 주시는 거죠. 나은 시력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는 교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 주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안경 렌즈 굴절력, 예를 들어서 구면 마이너스 3디옵터를 써가지고 교정을 했었을 때 이 사람의 시력은 1.0으로 교정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교정 시력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검사한 눈이 어느 방향인지 적어주시고, 나은 시력, 그 다음에 가로 안에는 교정 시력과 이때 사용한 교정 렌즈 굴절력 순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력을 이렇게 나타내 줄 때 분리체 소역 값을 기준으로 해서 시력을 나타내 주는데, 이 분리체 소역을 가지고 나타내 줄 때 사용한 표준시표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측정했었을 때 정상 시력이라고 하는 1.0의 그 정의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준시표의 크기, 규격 잘 기억해 주세요. 전체 직경은 7.5mm, 그리고 간극은 1.5mm, 두께도 1.5m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경은 4.5mm가 됩니다. 그렇고 요 시표를 이야기를 할 때 실제 이 떨어져 있는 이 간극 1.5mm가 1분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5분각, 1분각의 법칙으로 만들어졌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정상 시력 1.0이다 라고 정의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세요. 기본적으로 피검자 눈에 있어서의 기준점은 절점입니다. 각막 후방 8mm에 있는 이 절점이 시력이나 시각의 기준점이 되고요. 여기에서의 검사 거리가 기준 5m 혹은 이제 6m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표준시표를 두는 거죠. 표준시표 란돌트 고리를 이렇게 뒀었을 때 이 사이 간극인 1.5mm를 이 사람이 인지를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시력은 1.0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이 지금 5m 거리에 있는 이 란돌트 고리의 끝과 끝, 그리고 이 사람의 절점을 딱 이어서 만들었을 때 만들어지는 이 각이 1분각이거든요. 이 시각이. 그래서 이 시각이 1분각이라고 했었을 때 시력이 1분각분의 1 해서 1.0으로 우리가 이제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력을 나타내 줄 때는 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표에서 만들어내지는 시각에 대해서 시각분의 1로서 시력을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시각분의 1이 시력이다. 그래서 시력은 시각과 반비례 관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5m 거리에 있는 시표를 인지하는데 이렇게 작은 건 인지를 못해요. 커다래야지 많이 인지를 할 수 있어요. 간극이 엄청 커야 돼요. 그러면 이때 만들어내진 시각 자체가 커지겠죠. 그죠? 큰 시각에서 인지가 가능하다는 것은 시력이 좋지 않다는 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각과 시력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의 시력은 0.1이래요. 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란돌트 고리의 시각은 몇 분각일까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시력은 시각분의 1이니 이렇게 구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는 구해 보시면 10분각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10분각 이렇게 시각이 커야지만 인지가 되는 안 좋은 시력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시표는 이제 저희가 표준 시표를 이제 만들 때는 그 원거리 5m, 6m 기준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시력표를 보게 되면은 이 검사 거리가 5m, 6m를 갖다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3m용이라든지 조금 짧은 거리에서 사용하기에 알맞게 시표 크기를 갖다가 조정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통 3m용을 쓰고, 그리고 안경원에서는 그 검사실이 더 좁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쓰는데, 그때도 실제 우리가 이제 사용해
이용해야 되는 그 시표 규격에 맞게끔 시표 크기를 또 조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짧은 그 검사 거리에 맞게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시력이 1.0이에요. 이런 사람이 검사 거리 3m에서 판독 가능한 란돌트 고리의 간극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3m용 시표를 이용을 해서 검사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 5m에 대해서 얘는 3m용이니까 사이즈가 더 작아져야 되겠죠. 이제 일정한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5분의 3 곱하기, 그리고 우리가 시력 1.0이 인지할 수 있는 이 표준시표의 규격을 다 살펴봤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간극이 얼마였죠? 1.5mm였잖아요. 그래서 5분의 3 곱하기 1.5mm 이렇게 하면 0.9mm 되죠. 그래서 실제 3m형 그 시시력표에 있어서의 그 1.0줄에 있는 란돌트 고리의 간극은 0.9mm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력을 측정을 하는데 시력이 0.1도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측정해야 되는 순서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일단 검사 거리가 기본적으로 5m라고 했다면 1m씩 전진하는 거죠. 4m, 3m, 2m. 시표는 0.1이에요. 0.1이 보이는 가장 가까운 거리 1m까지 1m씩 계속 전진하면서 검사를 진행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0.1의 시표를 못 읽어서 5m 거리에서 3m를 전진을 해서 그때 읽었다. 그럼 결국은 검사 거리는 2m잖아요. 시표랑 이 피검자의 검사 거리는. 그러면 그때의 시력은 뭐 5분의 2, 지금 검사 실제 거리는 2m니까 해서 0.1, 그래서 이 사람의 시력은 0.04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검사 거리를 단축하는 게 가장 먼저고요. 근데 1m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0.1의 시표를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 1m 거리에서 이거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서 이제 손가락 수를 인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안전지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전지수. 그래서 지수 시력이라고 해서 finger count FC로 표기를 하고 ND로도 표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드시 요 시력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실제 이 사람이 몇 cm에서 이 손가락 수를 인지를 했는지 검사 거리도 적어 주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1m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지만 이 사람이 1m에서 읽을 수 있다면 조금 검사 거리를 멀리해서 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를 갖다 적어 주셔야 되거든요. 혹 1m에서 못 읽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좀 더 가까이 가가지고 숫자 그 손가락 수를 갖다 읽을 수 있는 그 거리를 적어 주셔야 되거든요. 30cm까지만 하고 30cm에서 못 읽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cm까지 갔는데도 이 사람이 손가락 수를 인지를 못했다. 그 다음에는 1m에 다시 와서 자, 이거 보여? 손 흔드는 안전 수동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손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핸드 무브먼트에서 HM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MM으로도 표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것 역시 쓰실 때는 표기를 해 주실 때는 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손의 흔들림을 인지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 1m에서 인지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멀리에서 어디까지 인지할 수 있는지, 혹은 1m에서 인지를 못했다고 하면 조금 더 가까이 가면서 인지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을 하시는데, 역시나 30cm에서도 인지를 못했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각이에요. 광각 시력. 그래서 LP로 표기 혹은 SL로 표기를 하는데, 이 광각은 조금 더 구분을 하자면 광각 중에서도 비교적 시력이 괜찮은 게 라이트 프로젝션에서 어느 방향에서 불빛이 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광각 기능이 있는지,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반짝반짝 불빛에 대한 인식 정도는 가능한 건지 라이트 퍼셉션 그걸 확인하시고,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맹이라고 그냥 0이라고 표기를 하시면 되겠죠. 누리라고도 표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검사를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력 검사 순서 있죠. 검사거리 단축, 안전지수, 안전수도, 그 다음에 광각, 그 다음에 이제 맹, 이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시력이 가장 나쁜 상태는 했는데요. 지금 5m 거리에서 최소 시각이, 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최소 시각이 30초래요. 1분보다 더 적잖아요. 시력은 시각분의 1이기 때문에 1분에 대해서 얘가 절반이니 2분의 1분의 1분의 1 이렇게 하면 얘는 시력이 2.0이네. 시력이 굉장히 좋네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0.59,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2분 각이면 2분의 1, 그리고 10분 각이면은 0.1, 5분 각이면은 0.2 이런 식으로 똑같이 풀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시력은 4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시력을 나타내는 방법인데, 사실은 시력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제 소수시력, 저희가 쓰는, 주로 아시아에서 쓰는 소수시력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수시력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마 시력법이 있어요. 근데 주로 쓰는 게 소수시력과 분수시력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뭐 소수시력은 특별히 이제 뭐 기억하실 건 없고, 시력을 나타낼 때 시각분의 1로서 그냥 나타낸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분수시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럽에서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 몇 분의 몇 이렇게 나타내겠죠. 이때 분모에 해당되는 것은 시표 번호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분자에 해당되는 것은 실제 이 피검사의 검사 거리에 해당이 돼요. 보통 이제 이 스넬런 20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검사를 진행을 할 때는 20피트에서 진행을 하고, 이게 6m거든요. 거기에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20표를 이용해서 검사를 할 때는. 그러면 검사 거리는 일단은 뭐 20피트 이렇게 되겠죠. 6m로 되어 있는 거는 6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분수로 나타낼 때. 그리고 이제 밑에는 시표 번호인데, 이 시표 번호의 의미가 뭐냐면 정상 시력, 즉 1.0의 시력이 이 거리에서 읽은 시표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긴 100분의 20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해석을 해보면 정상 시력인 1.0이 100피트에서 읽을 것을 이 사람 20피트에서 읽었다는 거예요. 정상 시력이라고 하면 멀리 100피트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을 이 사람은 20피트에서 겨우 읽었다는 거기 때문에 시력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적으로 이걸 갖다가 소수로 나타내 보게 되면 한 0.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0.2네요. 0.2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 만약에 뭐 20분의 20이다 라고 한다면은 정상 시력 1.0이 20피트에서 읽을 것을 이 사람도 20피트에서 읽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력이 1.0에 해당되는 정상 시력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수 시력으로 표기되어 있는 요거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해주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피놀 검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피놀 검사의 목적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는데, 이 피놀 검사는요,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시력에 문제가 있는데, 이 시력 저하의 원인이 단순하게 광학적인 원인인가, 즉 이 사람이 시력이 안 좋은데 그냥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착용을 하면 교정이 되는 사람인가, 혹은 이 사람이 시력이 안 좋은데 이런 이제 광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신 질환이든 질환을 뭐 눈의 질환이든 질환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환적인 원인에 의해서 시력 저하가 발생을 했다면은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정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원인을 갖다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질환을 처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경원에 이제 피검자가 왔는데 이 사람의 이 사람을 이제 굴절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렌즈를 막 착용을 시켰는데 그닥 시력이 교정이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교정 시력이 비교적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혹 이 사람 시력이 제대로 교정이 안 되는 이유가 질환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빨리 안과로 가실 수 있게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어드바이스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 게 피놀 검사예요.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안과에서 질환을 처치를 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인지 요걸 구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피놀을 착용을 하게 되면 이제 단순하게 광학적 원인에 의해서 시력이 저하가 된 사람이라고 하면 피놀 착용 시에 피놀 구멍이 작다 보니 여러 가지 수차가 제거가 되고 초점 심도가 깊어지면서 시력이 향상이 돼요. 향상이 되는데 이제 질환적인 원인에 의한 이제 시력자가 나타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광량이 적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더 못 보게 됩니다. 시력이 이제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저하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요. 그래서 핀을 딱 갖다 댔었을 때 향상이 된다? 그러면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교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갖다 댔는데 시력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저하가 된다. 병원으로 가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검사 대상자가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대상이다 보니 보통 한 0.8이나 0.7 정도의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검사 대상자에 제외되는 사람은 시력이 좋은 사람이죠. 그럼 정시가 제외가 될 테고, 그리고 약도 원시도 시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검사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키셔야 됩니다. 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피놀은 구멍이 작다라고 했는데 구멍이 너무 작아도 광량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해절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력이 오히려 더 저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사이즈의 피놀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1.5mm의 피놀을 가지고 이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니까요.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야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시야 역시 시력 못지않게 시기능 이상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였는데요. 시야는 이제 우리가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어떤 사물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외계의 범위를 이제 시야라고 정의를 해봤었어요. 그죠? 그리고 참고로 이것과 비교해서 주시야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봤는데 주시야는 이제 머리를 고정하고 안구 운동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시야 범위 조금 더 넓은 범위가 되죠. 주시야는. 그래서 이제 시야의 정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시야의 종류를 또 그 기준에 따라서 한번 나누어서 보시게 되면 단한 시야와 양한 시야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정상 시야 범위를 알아볼 때는 단한 시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정도의 시야 범위를 가진다라고 하면은 정상 시야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었거든요. 범위가 어떻게 됐던가요? 기억나실까요? 자, 단한 시야에서의 정상 시야 범위는 가장 넓은 방향이 이제 바깥쪽 귀 쪽 방향이죠. 왜?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하, 그 다음에 코 쪽 방향, 그 다음에 위쪽 방향 순으로 이제 시야 범위가 확보가 됐었는데 귀 쪽 방향이 한 90에서 100도 정도로 가장 넓은 범위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한 70에서 80도, 코 쪽 방향 한 65도, 그 다음에 위쪽은 한 50에서 60도 정도로 상내측이 가장 이제 좁은 시야 범위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시야 범위를 가진다라고 하면 정상 시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양한 시야 범위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각각 단한 이렇게 이제 위에 그렸던 대로 이렇게 그려 보시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양한이 함께 볼 수 있는 이제 시야 범위는 수평 방향에서는 120도까지는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수평 방향의 그 시야 범위가 되겠고 모든 방향에 있어서 두 눈이 같이 볼 수 있는 시야 범위는 60도 범위가 되겠죠. 그죠? 60도. 그래서 양안이 이제 모든 방향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 범위는 60도다. 라고 이렇게 이제 특징적인 부분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심시야, 주변시야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중심시야라 함은 이제 중심화를 기준으로 30도 이내에 있는 범위에서의 그 시야가 중심시야 범위예요. 역시 이 범위는 추체세포 기능이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사물의 형태라든지 색채를 인지하기 좋은 그 시야 범위가 중심시야 범위예요.
그리고 30도를 벗어난 부분이 주변 시야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간체 세포들이 많죠. 주체 세포는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보다는 사물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서로의 상호관계를 인지할 수 있는 그 시야 범위가 주변 시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어떤 시야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검사를 해요. 중심 시야 범위, 그리고 중심부 주변인 중간,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시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전반적으로 다 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시야 검사법도 여러 가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이제 간단하게 이 사람의 시야에 어떤 문제가 있나 없나 여부를 갖다 빠르게 어떤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대면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었거든요. 이 대면법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검사자랑 피검자가 서로 마주하면서 시표를 이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안 보이는 데서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 검사자가 보이는 것과 피검자가 이 시야에서의 이 물체를 인지하는 그 시야 범위를 서로 비교하면서 시야가 정상이다, 이상이 있다라고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 대면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대면법은 기본적으로 검사자가 정상이어야 된다. 정상이라는 전제하에서 실시하게 되는 시야 검사법이 대면법이고, 이 대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표를 움직이면서 하다 보니까 요거는 동적 시야 검사법이면서 주변 시야 검사법에 해당이 되는 방법이 바로 이 대면 시야 검사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검사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상 시야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제 저희가 시야를 나타낼 때 아이소터라고 하는 이 형태로 이제 시야 범위를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이 아이소터에 그려지는 이 모습은 실제 이 사람의 시야 내에서 동등한 시력값을 갖는 그 점들을 이어서 이렇게 둥근 원의 형태로 나타내게 되는데, 그리다 보면 이 중간에 왔었을 땐 거의 원형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정상 시야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요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이 아이소터에서 보시게 되면 시야 범위가 가장 외쪽이 넓고 상 내측이 가장 좁다라는 거, 그리고 이 이제 시야 검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백색 시표를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색시표를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색시표를 이용을 할 때는 어떤 색깔을 이용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실제 확보가 되는 시야 범위도 조금 달랐었어요. 그래서 백색으로 했었을 때 백색의 시표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시표가 있구나 없구나 그 유무 이제 움직임을 인지하는 그 시점이 시야의 한계점이 되는 반면에 색시표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지금 검사를 할 때 사용한 이 시표의 색이 무슨 색인지를 인지하는 그 시점이 이 사람의 시야 한계점이 되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어쨌든 백색 시표를 이용했었을 때 확보된 시야 범위가 가장 넓고요. 그 다음에 파랑색, 그 다음에 빨강색, 그 다음에 녹색 순의 시야 범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야 검사할 때 무슨 색의 시표를 이용을 했느냐, 그리고 사용한 시표의 크기는 어떤 크기, 당연히 큰 시표면 시표일수록 더 넓은 범위로 측정이 되겠죠. 요런 거, 그리고 지금 사용한 조도, 요런 것들에 따라서 실제 그려지는 이 피검자의 시야 범위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야 이상의 형태를 보고 이 사람 눈에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시야 장애를 갖다 나타내는지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맹이나 반맹이나 4분의 1맹과 같은 이제 시야에서의 일부분이 안 보이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시로의 문제가 있을 때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이렇지 않고 협착의 형태로
전체적인 시야 범위가 점점 줄어든 협착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야 범위 내의 일부분이 안 보이는 암점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암점의 형태가 또 특이한 형태로 또 나타나는 그 형태를 보고도 이 사람이 어떤 데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형태로 시야에 이상이 나타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어떤 병변이, 어떤 질환이 있을 것이다 라고도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야의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은 망막에서부터 망막 뒤쪽 시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런 시야 장애를 보통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시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로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시야 병변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시야 장애의 형태를 갖다가 외우시면 안 되고 그죠? 시로를 쫙 그려가지고 쫙 끊어가면서 시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 혹은 뭐 시신경 교차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어떤 형태로 이런 시야 장애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직접 한번 꼭 그려보시고 확인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로를 그려놓고 이쪽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시야 장애 형태가 나타나는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광각인데요. 우리가 이제 빛을 인지하는 능력을 광각이라고 하는데, 이 광각을 살펴보면서 명수능과 암수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었어요. 명수능이라고 하면은 밝은 곳에서 우리가 적응하는 눈의 능력, 기능. 암수능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왔었을 때 눈이 적응하는 능력, 기능 이렇게 정의를 해봤었는데 이제 특히 암수능에 대해서는 이제 특이한 점이 좀 많았었죠. 그죠? 암수능 같은 경우에는 명수능에 비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보통 한 뭐 3,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갔었을 때 자러 방에 어두운 방에 들어갔었을 때 처음에 주변이 안 보이다가 스물스물 조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사물의 형태가 막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이게 바로 우리 눈에 있어서 이제 암순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추체는 활동을 할 수가, 관체는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추체만이 활동을 해요. 지금 암수능 곡선에서 보시다시피. 그래서 초기에 한 뭐 5, 6분까지는 추체만 활동을 하다가 그 이후에 스물스물 관체들이 다시금 그 합성을 하면서 관체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관체들이 활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물이 어디 있구나 움직임에 대한 정도,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사물의 어떤 형태 정도를 인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암수능은 기본적으로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왔었을 때 우리 눈이 적응하게 되는 것을 암수능이라고 하는데, 이때 시세포에 있어가지고 먼저 추체가 1차적으로 암수능을 하고 이후 관체가 2차 암수능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한 뭐 3, 40분 정도면 암수능이 가능한데 한 보통 1시간 정도까지 있어야 최대의 어떤 암수능 어떤 그런 기능이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상태에서 가장 밝게 느껴지는 파장대는 505나노메타 청록색 파장대가 가장 밝게 느껴진다라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